앞으로 추석, 설날만 와.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오지 말고. 38도가 넘는 고열로 겨우 몸을 일으켰던 그날.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을 맞춰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 뒤 그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당당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서야, 한 번만 얼굴 좀 보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신 걸까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참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것. 그걸 깨닫기까지 저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올해 34살이에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됐습니다. 남편 이름은 정우예요.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착한 게 문제인 사람이에요. 특히 부모님 앞에서요.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사세요. 위로 큰아들이 있고 정우는 둘째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온 첫 주말이었어요. 남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민서야, 내일 어머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밥하셨대. 첫 주말이니까요. 당연히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인사도 드려야 하고 며느리로서 얼굴도 비춰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전화가 왔어요. 정우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와라. 된장찌개 끓였다. 그 다음 주에도요. 반찬 많이 해놨으니까 가져가게 와. 일주일에 1번, 많을 때는 2번. 시댁 호출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주 5일 출근합니다. 아침 8시 반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와요. 퇴근하면 녹초가 됩니다. 금요일 밤이면 진짜 쓰러지듯 잠들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이면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서야, 일어나. 시댁 가야지. 처음엔 그냥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남편이 불편해하니까, 무엇보다 며느리가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가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상 차리기, 설거지, 과일 깎기, 어머니 말씀 듣기. 시어머니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동네 누가 어쨌다, 병원에서 뭘 들었다, 친구가 무슨 말을 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다행이에요. 대답은 3개면 충분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셨으니까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큰아들, 그러니까 정우 형님네 식구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시어머니 생신에도 안 오셨습니다. 전화로 축하한다고만 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큰이들 석훈이는 바쁘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저희도 바빴거든요. 저도 회사 다니고 남편도 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매주 불리는 걸까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 하다가요. 어머니, 형님네는 언제 오세요? 시어머니가 그릇을 닦으시다가 저를 힐끗 보셨어요. 석훈이네? 걔네는 바빠서 못 와. 손주도 있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그 눈빛이 더 묻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왜 우리만 맨날 가? 형님네는 왜 안 불러?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형이랑 어머니는 좀 사이가 안 좋아. 왜? 옛날에 트러블이 있었어. 형수가 어머니한테 한번 대든 적 있거든.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대들었다고요? 그 한 번의 대들미, 영원한 면제권이 된 건가요? 그럼 저는요? 순순히 따른 저는 평생 호출당해야 하는 건가요? 한 달에 2번이 넘는 시댁 방문. 결혼 첫 해엔 참았습니다. 둘째 해에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해가 되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니까 만성 피로가 쌓였습니다. 두통이 잦아졌어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회사 끝나고 집에 왔더니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어요.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38.4도. 고열, 몸살 감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우 씨, 나 진짜 많이 아파. 내일 시댁 못 갈 것 같아. 남편이 제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진짜 뜨겁네. 약 먹었어? 응. 근데 내일은 정말 못 움직일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프다고 하면 쉴 수 있겠지. 그런데요. 토요일 아침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민서야, 어머니가 그래도 얼굴 보고 싶으시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픈 사람도 사람 만나면 기운 난다고. 남편의 표정은 민망한 반, 미안한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잠깐만 갔다 오자. 응? 저는 그날 38도가 넘는 열을 안고 시댁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정신이 몽롱했어요.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식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응, 그냥 좀 어지러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고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어? 어서 들어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아픈 거 티가 나나 보다. 좀 배려해 주시려나. 착각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으니까 머리가 더 어지러웠어요. 소파에 기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서 소파에 드러눕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저도 일어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거기 앉아 있어.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 말이 배려인 줄 알았어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반찬 몇 가지. 늘 그렇듯 푸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제 옆에 앉았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속이 울렁거렸어요. 열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입맛이 없고 냄새에 민감해지고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정우야, 요즘 회사는 어때? 네, 뭐 그냥저냥이요.
석훈이는 요즘 연락도 없더라. 그 며느리가 연락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글쎄요, 형이 바쁘겠죠.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즉, 큰 며느리는 벌써 손주 셋이나 낳아놓고 코빼기도 안 비추고 저는 계속 밥을 먹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못 먹었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서야, 왜 밥을 안 먹어? 아, 네.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내가 한 밥이 맛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몸이.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서가 어제부터 열이 좀 있어요. 감기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편한, 귀찮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픈 거야?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뵈러 왔어요. 저는 그 말로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아프면서도 왔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픈 사람도 사람 만나면 기운 나는 법이야. 저는 숟가락을 들고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기운이 난다고요? 지금 저는 앉아있기도 힘든데요. 눈앞이 아른거리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내라고만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현기증이 심했습니다. 식탁을 짚고 겨우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돼.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야, 내가 해라. 민서는 좀 쉬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TV 리모컨을 들더니 채널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너 정우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네, 무슨. 어젯밤에 정우가 전화했잖아. 민서가 아프다고. 아, 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어요. 근데 정우가 그러더라. 민서가 요즘 시댁 오는 게 힘들다고 했다면서?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거였어요. 어젯밤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매주 시댁 가는 것도 그렇고 쉬고 싶어. 그냥 하소연이었어요.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말한 거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열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그냥이 뭐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시켰어? 밥 먹으러 오라고 한 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시댁 오기 싫다는 거잖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열 때문에 정신도 몽롱한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제 너무 아프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해. 왜 뒤에서 불평을 해?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안 비추고 작은 며느리는 뒤에서 불만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억울해서요. 저는 매주 왔잖아요. 아프면서도 왔잖아요. 왜 제가 혼나야 하죠?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내 마누라가 시댁 오기 싫대. 네가 어젯밤에 말했잖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서가 아프니까 그냥 힘들다고 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면 뭔 뜻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내가 밥해서 먹이는 게 그렇게 부담이야? 내가 뭘 시켰어? 일 시킨 적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정말 매주 왔어요. 아프면서도 오늘 왔어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왜? 내가 고마워해야 해? 며느리가 시댁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형님네는 안 오시잖아요. 왜 저희만?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됐어.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석, 설날만 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사 같은 건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오지 말고. 내 기분 나쁘니까 지금은 그냥 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열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왜 말했어? 뭘? 내가 힘들다고 한 거. 왜 어머니한테 말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잠깐.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눈에 저는 뭐였을까?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부려도 되는 존재였을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요. 욕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열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민서야, 약 먹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는 이불 속에서 말했어요. 정우 씨, 응, 나 진짜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열에 시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뭘 위해 참았을까? 가족의 평화? 남편의 체면? 아니면 좋은 며느리라는 허상?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저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기분, 남편 기분, 집안 분위기. 정작 제 기분은 한 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더 이상 기분 맞추느라 나를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내 경계를 세우겠다고. 그런데요. 그 결심을 실행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은 눈치만 보고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연락이 없었어요. 매주 오던 전화, 카톡 메시지, 전부 끊겼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홀가분했어요. 주말에 시댁 갈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난처해 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서 슬쩍 말을 꺼냈어요. 민서야, 어머니한테 먼저 연락해 볼까? 저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계속 안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정우 씨, 응? 나한테 그냥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픈데도 불러놓고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삐졌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건 어머니가 좀 심하긴 했어. 그럼 왜 내가 먼저 연락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내가 먼저 하면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정우 씨, 나 3년 동안 매주 시댁 갔어. 알아. 형님네는 한 번도 안 왔어.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어. 그것도 알아. 근데 나는 한 번 힘들다고 했더니 쫓겨났어. 그런데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과 저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수다 떨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화가 없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고 저는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밥도 각자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먼저 먹어. 응, 알았어. 그게 하루 대화의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를 한번 보더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응? 우리 왜 이러고 있어?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뭐가? 요즘 말도 안 하잖아. 밥도 따로 먹고. 그러게.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 얼굴에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모르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 씨,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자신한테 물어봐. 뭘? 내가 어머니한테 쫓겨났을 때 뭐 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잖아.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하긴. 어머니, 민서 아픈데 그러시면 안 되죠. 한마디면 됐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근데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봤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 맞고, 나 혼자 쫓겨나고, 넌 그냥 따라왔을 뿐이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생각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항상 어머니 편이야. 그게 무슨, 어머니가 뭘 해도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나는
내가 힘든 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힘들거든. 나도 배려받고 싶거든. 근데 이 집에서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습니다. 나 결혼한 지 3년 됐어. 3년 동안 주말마다 시댁 갔어. 내 친정은 1년에 서너 번 가. 그것도 눈치 보면서. 남편은 그냥 듣고 있었어요. 명절마다 차례 음식 나 혼자 도왔어. 설거지 나 혼자 했어. 형님네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아무도 뭐라 안 했어. 근데 나는 한 번 힘들다고 했더니 쫓겨났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울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저는 코를 훌쩍였어요. 말했잖아. 몇 번이나 말했잖아. 들었는데 진짜로 안 들은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대화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힘들었는지,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은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어머니가 좀 너한테 너무하신 건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편을 안 들었어. 그게 제일 잘못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진 상태였어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추석 어떻게 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잖아. 추석, 설날만. 그래도 이 상태로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겠지. 그럼 저는 남편을 봤어요. 불편해도 가야지. 피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열흘 전이었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남편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저는 남편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얼굴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형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끝났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이 추석에 안 온대. 저는 눈이 커졌어요. 형님이? 왜? 모르겠어. 그냥 바쁘다고 했나 봐. 남편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고 하셔. 가족회의? 응. 이번 주 일요일에 오래. 저는 멍해졌습니다. 가족회의라니. 그것도 시어머니가 먼저 부르신 거라니. 한 달 전에 저를 쫓아내신 분이 이제 와서 가족회의를 하자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갈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가족회의일까? 큰아들 내외도 오는 걸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제 와서 저희를 부르시는 걸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진짜? 응. 근데 이번엔 달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할 말은 할 거야.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선 것 같았거든요.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 자리를 만들겠다. 설령 그게 불편해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CHAPTER 사기울어진 가족의 저울. 일요일 오후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긴장되더라고요. 남편이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전에 남편은 절대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차가 시댁 앞에 섰습니다.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한 대 더 있었어요. 형님 차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형님을 본 게 거의 1년 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오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물컵을 놓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판장 같았어요. 피고인은 누구일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다들 왔으니까 말할게.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들. 석훈 씨가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처가에서 먼저 일정 잡았다고. 처가가 친정이야? 명절에 시댁을 와야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석훈이 너는 결혼하고 몇 번이나 왔어? 손에 꼽아.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저희 쪽을 보셨어요. 정우,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그렇게 삐져서 나가더니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었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밥해서 먹이는 게 죄야? 석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에 이렇게 소홀하면 집안 체면이 무너져.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 저희가 소홀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 소홀했지.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었잖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 달 전까지 저희 부부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3년 동안 거의 매주 왔어요. 그래서 형님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석훈 씨가 저를 봤어요. 형수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에 저 말고도 부르실 분 많잖아요. 근데 왜 항상 저희만 부르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석훈이네가 바쁘니까. 형님네도 바쁘시고 저희도 바빠요. 저도 직장 다녀요. 그래도 너희는 가깝잖아. 거리 차이 30분이에요. 그게 이유인가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주말마다 왔어요. 설거지하고 밥상 차리고 어머니 말씀 들었어요. 형수님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소홀한 건 저예요?
그때 석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모두가 석훈 씨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물었어요. 석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뭘? 어머니가 우리한테 불편하니까 동생네만 시킨 거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한번 말대꾸한 적 있잖아요. 그 뒤로 어머니가 우리 안 부르셨어요. 형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석훈 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안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안 부른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건 맞잖아요. 우리 전화하면 바쁘면 안 와도 돼 하셨잖아요. 동생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서.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편한 사람만 부른 거였습니다. 순순히 따르는 저희만 부른 거예요. 불편한 큰 며느리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그래서 저희만 매주 호출당했던 겁니다. 공평함 같은 건 없었어요. 형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형수님을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그때 말대꾸한 거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6년 전이에요. 형수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6년 동안 저희를 안 부르신 거 솔직히 서운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편했어요. 저는 형수님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근데 동생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저희가 안 온 만큼 동생네가 다 감당한 거잖아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손으로 무릎을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혼자 사시면서 아들들한테 서운하고 그래서 순순히 오는 저희한테 더 집착했던 걸까? 그렇다고 제가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정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연락 없이 한 달 지낸 거 죄송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날 인사 없이 나온 거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한참을 보시다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그날 좀 심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신 건가?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도 나 좀 이해해줘. 나 혼자 이 집 지키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 해놔도 먹을 사람이 없어. 반찬 만들어도 다 버려. 그래서 너희 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집착 같은 호출. 그게 외로움이었다는 걸.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외로우셨던 거 몰랐어요. 죄송해요. 미안할 건 없어. 대신 앞으로는 서로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진짜로. 시어머니가 형님을 봤어요. 한참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 큰아들 부부, 저희 부부, 5명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어요. 당연히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달랐어요. 무거움 대신 조심스러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어.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꺼내놓은 첫걸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응. 오늘 내가 진짜 대단했어. 저는 웃었어요. 뭐가? 그냥 내가 말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불편해도 어색해도 내 마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상대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관계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추석. 진짜 변화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CHAPTER 오사이다의 끝은 경계였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시댁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남들이 일어날 때쯤 저는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해? 10시쯤? 그렇게 늦어도 돼?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늦게 와도 된다고.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형이 벌써 갔대. 아침 일찍. 진짜? 응. 형수님이랑 같이 전 부친다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형수님이 전을 부친다고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던 분이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정말 형님 차가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실에 대고 인사했습니다. 부엌에서 형수님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왔어? 어서 와.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왔어?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찍 오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형님네가 전을 부치고 있었고 재료를 썰고 있었어요. 아, 민서. 괜찮아. 우리가 할게. 저는 멈칫했습니다. 형수님이 웃었어요. 진짜로. 가서 어머님이랑 얘기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색했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는 게 얼마만인지. 시어머니가 TV 채널을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형수가 아침부터 왔더라. 네, 봤어요. 전도 잘 부치네. 몰랐어.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원래 요리 잘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그동안 네가 많이 힘들었지?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날카로움 대신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조금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이제는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순순히 오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 네가 참아준 거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내가 참아준 거였어.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서러움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응, 저도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물어봤어야지. 그때 정우가 거실로 왔어요. 저희 둘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형 도와줘. 아, 네. 정우가 부엌으로 가면서 저를 흘끗 봤어요.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간 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건 민서야. 네. 와줘서 고맙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밥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네, 안 울게요. 점심은 다 같이 먹었어요. 전, 잡채, 갈비찜, 나물. 푸짐한 상이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땐 제가 차린 거였어요. 오늘은 받기만 했습니다. 형수님이 말했어요. 많이 먹어요. 네, 잘 먹을게요. 처음으로 편한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형수님이 씻고, 저는 물기를 닦고, 시어머니는 그릇을 정리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저 혼자 다 했거든요. 오늘은 셋이서 나눠서 했습니다. 형수님이 말했어요. 민서 씨, 앞으로 명절 때 번갈아 가면서 하자. 네. 이번엔 우리가 했으니까 다음엔 민서 씨네. 그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형수님을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왜 한 사람만 해? 다 가족인데.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다 가족인데. 3년 동안 저는 혼자 가족의 짐을 졌습니다. 아무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눌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가 말했어요. 오늘 좋았다. 응, 나도. 형수님이 저렇게 적극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웃었어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형수님도 그동안 불편했던 거지. 그런가? 응. 우리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응. 내가 더 잘할게. 저는 남편을 봤어요. 뭘? 앞으로는 내 편 들 거야. 진짜로. 그래. 응. 이번에 느꼈어. 내가 너무 어머니 눈치만 봤다는 거. 남편의 눈이 진지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참아줘서, 그리고 말해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나도 고마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면 다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한계였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면 나를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은 화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신호였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저를 당연하게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억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지키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댁이 편했다. 3년 만에 처음이다. 참는 게 답이 아니었다. 말하는 게 답이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내 한계를 알리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었다. 창밖에 달이 밝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시댁 문제는 있을 겁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나를 지킬 줄 아니까요. 그게 가장 큰 변화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참는 게 답이라고,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침묵이에요. 진짜 평화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도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지키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